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1인당 GDP, 그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을 표현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생산함수는 앞서 계속해서 봐왔던 형태인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의 승수는 알파, L의 승수는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두 승수를 더하면 이제 1이 됩니다. 여기에서 Y는 GDP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국가의 GD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경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자본 스탁을 K라고 표현하고,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체의 노동 투입량이 되겠죠. 전체 근로자 수 혹은 뭐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총 노동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편의상 전체 근로자 수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1인당 GDP 혹은 1인당 자본 스탁의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L을 전체 근로자 수라고 부르지 말고 population, 인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전체 인구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은 대략 뭐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한 60에서 70% 정도가 일을 하고, 나머지 뭐 30%에서 40% 가량은 뭐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15세 미만이어서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지나치게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뭐 가사 노동에 종사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략 한 30에서 40%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석의 편의상 L이 이제 전체 근로자 수이면서 동시에 인구와 같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은 실제로 전체 인구 가운데 60에서 70% 정도만 일을 하지만, 뭐 L이 인구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함수의 양변을 L로 나누어서 1인당 GDP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뭐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그림판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양변을 L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고요. 오른쪽에 분모에 있는 L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L의 알파 곱하기 L의 1 마이너스 알파를 해도 이제 L과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L의 알파승 곱하기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은 L의 알파승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어서 이건 L과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러면 이제 right hand side는 L 대신에 L의 알파승과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으로 이제 쪼개서 써볼 수 있고, 분자는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경제 전체의 인구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1인당 GD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잘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분모의 L의 알파승과 L의 1마이너스 알파승으로 이제 쪼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의 알파승, L의 알파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쪽은 L의 1 마이너스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분자와 분모가 같으니까 이렇게 캔슬 아웃 할 수 있고, 남는 걸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의 3승 나누기 3의 3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2분의 3, 3분의 2, 3승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의 알파승 나누기 L의 알파승은 K 오버 L의 알파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은 생산함수의 양변을 population 혹은 L로 나누어서 1인당 GDP는 총 요소 생산성 TFP인 A 곱하기 K 나누기 L의 알파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K 나누기 L은 뭐에 해당하냐면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을 인구로 나누었기 때문에 K 나누기 L은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K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 혹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L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생산 활동에 노동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는지는 생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전체로 본다면 우리가 경제 전체의 총 자본 스탁을 추계할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국가 경제 전체의 이제 자본 스탁을 한번 추정해 보는 작업들을 종종 하는데, 한국의 자본 스탁의 총량을 한국의 자본 스탁의 총량이겠죠. 한 국가의 자본 스탁의 총량을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에스프레소 머신의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K 나누기 L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인구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대수를 이제 인구로 나누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K 나누기 L은 1인당 자본 스탁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 사람이 생산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인당 자본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면, 혹은 한 사람이 더 많은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인당 GDP는 GDP 나누기 L인데, 1인당 GDP는 이제 편의상 small y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인 K 나누기 L은 이제 small k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산함수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얻은 일종의 이제 1인당 변수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1인당 변수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1인당 GDP 총 요소 생산성 곱하기 small k의 알파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small a로 썼고, TFP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알파승이니까 small k의 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함수의 양변을 이제 L로 나누어서 우리가 얻은 식이고요. 1인당 GDP small y,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 small k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총 요소 생산성과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생산함수의 양변을 이제 인구 L로 나누어서 노동력과 인구는 이제 우리가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small y는 총 요소 생산성 곱하기 k의 알파승이고요.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알파를 3분의 1이라고 쓴다면 1인당 GDP는 총 요소 생산성 곱하기 1인당 자본 스탁의 3분의 1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mall y는 1인당 GDP, small k는 한 사람이 생산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 혹은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표현했던 식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1인당 GDP가 높다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 어떤 나라는 1인당 GDP가 높고 왜 어떤 나라는 1인당 GDP가 낮을까? small y가 높고 왜 어떤 국가에서는 small y가 낮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생산성 A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TFP 때문에 Total Factor Productivity고요. 총 요소 생산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 스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K가 많다면, 스몰 K가 많다면 당연히 Y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산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의 크기가 크다면 당연히 생산성이 동일할 때 더 많은 1인당 GDP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생산성도 높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도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알파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체감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일종의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 모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A도 파라미터고요. A TFP를 나타내는 A도 파라미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 같은 것들이 다 파라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K와 Y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 K가 변할 때 이제 Y도 변할 거고요. 사실 TFP는 변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파라미터 모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 어떤 것 이런 뜻인데 TFP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TFP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나중에 TFP도 우리가 변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파는 변하지 않아요. 알파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파라미터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A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을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 있고 반대로 A가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나 1인당 GDP와 같이 변하는 값이라고 한다면 파라미터라고 부르면 좀 어색하겠죠. 그 경우는 이제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3분의 1인 경우 우리가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탁의 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산 모형을 활용을 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엑서사이즈를 Development Accounting이라고 부릅니다. 발전 회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쭉 봐왔던 생산함수를 중심으로 경제 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들이 자본과 노동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그로부터 GDP가 결정이 되는 거고 사실 그 핵심은 바로 생산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모형은 기본적으로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K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서 K와 L은 균형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K를 투입할 것인가 기업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자바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거고요. 그로부터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 균형에서 노동 투입량, 경제 전체의 노동 투입량 L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간단한 모형에서는 이제 K는 K 바, L은 L 바와 같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산출량 수준 이제 Y 이제 이걸 우리가 GDP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GDP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생산함수 오늘 이 생산함수의 양편을 L로 나누어서 1인당 GDP와 TFP 그다음에 1인당 자본스탁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챕터 4 4장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 모든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커밍업 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생산 모형이라고 했을 때 y는 a의 스몰 k의 알파 승 이걸 이제 떠올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당 GDP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생산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할 거예요. 이러한 형태. 자,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갖는다고 한번 근데 이러한 가정이 사실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생산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우선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1인당 GDP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TFP와 1인당 자본스탁 혹은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이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에서 1인당 GDP의 차이를 1인당 자본스탁의 차이로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어떤 그 일종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restriction을 부여하냐면 어떤 제약을 부여하냐면 마치 모든 국가의 TFP가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3분의 1.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로부터 small y는 1인당 GDP는 TFP 곱하기 1인당 자본스탁의 3분의 1승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생산함수를 모든 국가들이 공유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국가의 TFP가 동일하다, 1로 동일하다라고까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국가에서 1인당 GDP는 높고 어떤 국가는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다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갖는다면 그러면 Y가 높은 국가,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순전히 1인당 자본스탁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반대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는 순전히 1인당 자본스탁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만큼 이 모형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 이 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만큼 설명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2017년 데이터가 있어서 이건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교과서에 따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데이터여서 보시면 이 데이터의 소스는 펜 월드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자본스탁 그 다음에 GDP 이러한 정보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펜 월드 테이블에서 저는 이제 몇 개 국가를 뽑았는데 보시면 코리아, 스위스, US, 재팬, UK,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인디아, 부룬디 이렇게. 그래서 부룬디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여서 제가 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본스탁에 대한 정보가 펜 월드 테이블에 있고
그 다음에 GDP에 대한 정보도 펜 월드 테이블에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국가들의 2017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여서 2017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각 국가의 인구도 펜 월드 테이블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본스탁 K를 대문자 K겠죠. 대문자 K를 인구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GDP 대문자 Y를 마찬가지로 인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 14만 7천 달러, 이게 제 기억에는 2005년 US 달러인 것 같은데요. 예, PPP 환율을 적용한 이 절대적인 가격 자체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랑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스는 굉장히 높아요. 26만 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S 대충 순서대로 정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S가 17만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재팬 17만 8천, 1인당 자본 스탁의 경우에는 재팬이 US보다 조금 더 많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자본 스탁이 꽤 많습니다. 예, 스페인도 그렇고요. 브라질은 한국보다는 조금 낮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죠.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더 낮고, 사우스 아프리카, 인디아, 부룬디까지 가면 이제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낮다는 것을, 로우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그 지표를 만들어 봤냐면, 이렇게 각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스몰 K를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 14만 7,641달러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위스에 해당하는 1.758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스위스의 25만 9,617달러를 한국의 14만 7,641달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뭐냐면 259, 617을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인 147, 641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대비 스위스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얻은 값이 1.76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스위스의 1인당 자본 스탁은 한국의 1.76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읽을 수 있겠죠. 1.76배.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7배,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팬은 1.2배 정도 많고요. UK는 1.07배, 이렇게 쭉 비교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보시면 UK랑 영국이랑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대체로 비슷하죠. 당연히 한국은 1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 14만 7,641을 14만 7,641로 나눴으니까요. 그 다음에 브라질,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는 이제 한국의 46% 수준, 그 다음에 차이나는 비슷하죠. 46%, 사우스 아프리카는 한국의 한 30% 수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디아의 1인당 자본 스탁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 15%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보다 얼마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많은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적은지를 이제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중심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GDP에 대한 정보도 펜 월드 테이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로 나누어서 1인당 GDP를 계산했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 3만 7천 달러 정도 되고요. 스위스, US, 재팬, UK, 한국보다 조금씩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브라질, 차이나는 이제 한국보다 1인당 GDP가 조금 낮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계산을 하냐면 각 국가의 1인당 GDP를 한국의 1인당 GDP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한국보다 얼마만큼 1인당 GDP가 높은지 혹은 얼마만큼 1인당 GDP가 낮은지를 좀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1.6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68% 정도 1인당 GDP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US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한국의 1.5배, 그 다음에 재팬은 1.06배, 한국과 거의 비슷하고요. 보시면 3만 7천 달러고 3만 9천 달러니까 UK도 거의 비슷해요. 3만 8천 달러 정도. 그래서 코리아와 재팬, UK는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한국보다 조금 낮아요. 0.964니까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이탈리아의 경우 1인당 자본 스탁은 한국보다 높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인당 자본 스탁은 한국보다 조금 더 많아요. 뭐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45배 정도 상당히 많은 거죠.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한국보다 조금 낮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은 더 높은데 1인당 GDP는 조금 낮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일종의 궤리겠죠. 갭. 이러한 갭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뭐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보다 낮으니까 1인당 GDP도 낮을 거고요.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렇게 인디아와 부룬디의 경우에도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B, C, D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컬럼에 있는 생산함수 K의 3분의 1승 이 값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값에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컬럼 B고요. 이건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을 한국 대비 비율로 표현한 거고 근데 컬럼 D를 한번 더 보시죠. 이건 1인당 GDP를 한국 대비 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국가가 Y는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해보죠. Y는 K의 3분의 1승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1인당 GDP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1인당 GDP를 알고 있습니다만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1인당 GDP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Y는 K의 3분의 1승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물론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B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 1인당 자본 스탁은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인당 GDP는 1이 되겠죠. 1의 3분의 1승이니까.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 1인당 자본 스탁은 1.758이에요. 그래서 1.758에 3분의 1승을 해주면 바로 Y는 스몰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스위스의 가상적인 1인당 GDP를 그러니까 하이퍼테리컬한 1인당 GDP를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1.207입니다. 그래서 1.758에 3분의 1승을 하면 1.207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1.174 US의 1인당 자본 스탁은 1.174인데 여기에 3분의 1승을 해주면 1.055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 2에 있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1인당 GDP를 알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우리가 관찰한 1인당 자본 스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 국가의 가상적인 하이퍼테리컬한 1인당 GDP, per capita GDP를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컬럼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국가들이 small y는 small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1인당 GDP는 당연히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런 값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이런 값은 아니겠죠. 한국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인당 GDP가 1과 같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1인당 GDP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 1.207보다 더 높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55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팬이나 재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낮고요. UK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국가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고 말씀드렸던 스위스와 미국은 조금 다른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은 1이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인당 자본 스탁은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스몰 y는 스몰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에 따라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아야 되겠죠. 더 많은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을. 하지만 실제 1인당 GDP를 계산해 봤더니 한국보다는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겠죠.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뽑아보면 이런 국가들입니다. 스위스와 US는 스위스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테리컬한 1인당 GDP보다 실제 1인당 GDP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테리컬한 1인당 GDP, 가상적인 1인당 GDP 혹은 생산 모형이 예측하는 1인당 GDP, 여기가 바로 생산 모형이 생산 모형 예측치라고 할 수 있겠죠. 생산 모형이 프리딕트하는 1인당 GDP보다 실제 1인당 GDP가 더 낮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브라질, 차이나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나머지 국가들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스위스, US는 생산 모형의 프리딕션보다 1인당 GDP가 실제로 더 높고, 그 다음에 재팬, UK는 모형의 프리딕션이 어느 정도 잘 들어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등등등 이들 국가들은 모형의 프리딕션보다 1인당 GDP가 실제로 더 낮습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생산 모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국가들의 1인당 GDP가 이렇게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잘 들어맞는 부분도 있고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생산함수가 잘못된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왜 우리가 생산함수의 이 A를 무시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요. 3분의 1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이제 보긴 할 텐데, 우선 이제 1인당 자본 스탁 K만으로 1인당 GDP를 이제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엑서사이즈고요. 각 국가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자본 스탁이 1이고 1인당 GDP가 1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을 지나는 반드시 1 요 점에 있어야 되겠죠. 한국이 기준 국가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예외적인 첫 번째 예외적인 그 그룹이라고 얘기했던 스위스와 미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위스와 미국은 어떤 국가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 스위스 모두 다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많고요. 그런데 모형의 프리딕션보다 더 높은 1인당 GDP를 실제로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 라인이, 자, 이게 바로 생산함수고요. 이게 어떤 생산함수냐면 제가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K의 3분의 1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얼마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1.758입니다. 그러면 생산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이만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위스는 실제로 더 높은 1인당 GDP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US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의 몇 배냐면 1.17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산 모형에 따르면 Y는 K의 3분의 1승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GDP는 이쯤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생산 모형의 프리딕션인데, 실제 미국의 1인당 GDP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모형의 프리딕션보다 실제 GDP가 더 높다는 걸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함수 y는 스몰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형의 예측보다 생산 모형입니다. 더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한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재팬하고 UK인데, 영국과 일본 두 국가인데, 이 두 국가는 대체로 모형의 예측과, 여기 있습니다. 모형의 예측과 실제 1인당 GDP 사이에 물론 차이는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팬하고 UK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재팬이고요. UK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UK의 1인당 자본 스탁, 그 다음에 재팬의 1인당 자본 스탁은 모두 이제 한국보다 조금 더 높은데, 실제로 모형이 예측하는 1인당 GDP나 실제 일본과 영국이 보여준 1인당 GDP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국가의 경우에는 모형이 매우 잘 설명하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딕션과 실제 1인당 GDP가 유사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룹들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시면 나머지 그룹들은 여기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머지 국가들이 있어요. 부룬디는 빼겠습니다. 여기 이제 브라질, 차이나,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인디아 이들 국가들이 있는데, 이두 국가들도 이제 이쪽 편에 있는 국가들과 이쪽 편에 있는 국가들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높으니까 당연히 1인당 GDP도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스페인의 1인당 GDP는 여기여야 될 것이고,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이 생산함수 상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1인당 GDP를 들여다봤더니 이만큼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예측보다 실제 1인당 GDP가 더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 차이나 같은 국가들은 1인당 자본 스탁이 사우스 아프리카, 인디아는 다 한국보다는 낮은 국가들이에요.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낮을 거예요. 실제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모형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낮아요.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1인당 GDP는 이쯤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낮았고요. 사우스 아프리카도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만큼이면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이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1인당 GDP를 보여야 되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고, 인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생산 모형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1인당 GDP를 기록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얻은 엑서사이즈로부터의 이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냐면 y는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매우 스페셜한 생산함수에 각 국가들을 끼워 맞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제너럴한 형태는 TFP 곱하기 1인당 자본 스탁의 3분의 1승인데, 어떤 제약을 추가한 거냐면 모든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이 1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제 제약을 제가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약을 부여했을 때 과연
이 생산함수, 생산 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해본 건데, 지금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국가들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국가들. 하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은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형이 완벽하게 설명한다면, 모형이 설명력이, 모형의 예측력이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국가들은 이렇게 저 y는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 위에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보다 더 높은 국가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생산함수, 이러한 생산함수를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산함수 상에 다 이렇게 1인당 GDP 값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정확히 생산함수 상에 한 점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국가들이 y는 스몰 k의 3분의 1승이라는 생산함수를 따를 경우, 따른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실제 데이터에서와 같이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1인당 GDP는 반드시 이런 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1인당 GDP는 이런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hypothetical per capita 1인당 GDP죠. 그렇죠? 그 말이 이 그림상에서 이 생산함수 상의 모든 점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정확히 y는 small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를 따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영국과 일본 정도만 y는 k의 3분의 1승을 따르는 것 같고, 다른 국가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승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3분의 1이라고 하는 승수의 문제가 있을까? 3분의 1이 아니라 다른 값을 사용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약을 추가로 부여했냐면, 총 요소 생산성이 모두 1과 같다라고 하는 제약을 부여를 했는데, 이 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생산 모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3분의 1 승수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된 것 중에 3분의 1을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수로 가져간다. 바로 그 캐피탈 쉐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다수의 국가들의 캐피탈 쉐어가 대략 3분의 1 정도입니다. 0.3 근처에서 캐피탈 쉐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3분의 1 승수의 문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번은 OK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모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이제 조금 급진적인 뭐랄까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 모형 자체에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컵 더글라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르크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생산함수는 모든 국가들의 경우 컵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가 굉장히 좋은 그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GDP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 국가의 GDP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러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바로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 자체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모형 자체에 문제가 있다, 혹은 생산함수를 사용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1인당 GDP가 바로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이죠. 그렇죠? 네.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의 GDP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해 왔던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한 국가의 어떤 생산 활동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가 아주 잘 묘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모형 자체의 문제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약의 문제만 남는 것이죠.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 하나, 1, 2, 3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또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다 디펜스를 할 수 있어요. 남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모든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이 1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까? 이런 제약을 부여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처음에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을 해서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탁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TFP가 살아있죠. 총 요소 생산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Y를 알고 있고 1인당 GDP를 알고 있고 Y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인 스몰 K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A를 계산할 수 있겠죠. 거꾸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18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 테이블 가운데 이제 몇 개 국가만 제가 선별해서 다시 만든 건데 값은 똑같습니다. 한국, 미국, 재팬, 차이나 이 4개 국가만 뽑아봤는데 여기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펜 월드 테이블 데이터로부터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몰 k와 스몰 y를 우리가 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인 A를 거꾸로 계산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는 A의 k 3분의 1승, k의 알파승인데요. 양변을 k의 알파승으로 나누어 주면 캔슬 아웃 되고 A는 바로 1인당 GDP 나누기 1인당 자본 스탁의 알파승 혹은 3분의 1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Y 나누기 K의 3분의 1승, 이 바로 해당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기준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 스탁 1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당연히 총 요소 생산성도 1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1 나누기 1의 3분의 1승 해봐야 1이니까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1인당 자본 스탁, 1인당 GDP를 다 이제 한국의 값을 사용을 해서 다른 국가들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기준이 되는 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도 자연스럽게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1인당 자본 스탁 1.174인데 이거에 3분의 1승을 해주면 1.055가 됩니다. K의 3분의 1승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K의 3분의 1승이니까 컬럼 D를 컬럼 E로 나누어주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1.475 나누기 1.055를 하면 미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1.4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1이지만 미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한국보다 더 높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40% 정도 높은 거죠. 1.4배
더 높은 총 요소 생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인당 자본 스탁 1.211의 3분의 1승을 하면 이 값은 1.066이 되고요. 그래서 1인당 GDP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의 3분의 1승을 나누어주면 우리가 일본의 총 요소 생산성을 구할 수 있는데 0.999로 1과 매우 근사한 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 수준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국가는 생산성 수준이 매우 비슷한 거예요. 반대로 미국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이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계산을 해보면 총 요소 생산성이 0.47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총 요소 생산성이 한국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인당 GDP를 알고 있고 1인당 자본 스탁을 알고 있다면 알파를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할 때 충분히 가정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캐피탈 쉐어는 대체로 한 3분의 1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들의 총 요소 생산성을 이제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계산해 봤더니 어떤 특징을 갖냐면 국가별로 총 요소 생산성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국가별로 총 요소 생산성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일본은 총 요소 생산성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뭐 이건 그냥 그런 국가가 한두 개 있는 것이지 대체로 총 요소 생산성이 동일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서로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어떤 제약을 부여했었던 것인지 생각해 보시죠. 어떤 제약을 부여했었냐면 마치 모든 국가의 1인당 GDP가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거였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모든 국가에서 1이다라는 제약을 부여한 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생산 모형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모두 Y는 A의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 함수를 갖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한 다음에 TFP A를 계산해 봤더니 모든 국가에서 TFP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이 문제로 돌아가서 모든 국가들의 TFP가 1과 같다라는 제약을 과연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국가별로 TFP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국가별로 TFP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자, 이 가운데 있는 생산함수는 Y는 1 곱하기 K의 3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 1과 2를 지나는 점이겠죠.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함수는 뭐와 같냐면 앞에 그림에서 이 생산함수와 같은 거예요. Y는 K의 3분의 1승이니까 A가 1이라고 가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TFP가 우리가 계산했을 때 0.999 정도 나왔으니까 뭐 거의 1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이제 재팬과 코리아는 같은 생산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엑서사이즈를 했었을 때 재팬은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생산함수의 예측과 실제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재팬의 총 요소 생산성 A가 한국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총 요소 생산성이 한국과 같다. 혹은 한국과 동일한 생산함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 국가였냐면, 다시 한번 이전 그림으로 돌아가 보죠. 어떤 특징이 있는 국가였냐면 모형이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1인당 GDP가 더 높은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만큼이니까 1인당 GDP는 이만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1인당 GDP가 더 높았어요. 그렇다면 US의 총 요소 생산성은 한국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US의 1인당 총 요소 생산성은 1.4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생산함수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한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US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4 곱하기 K의 3분의 1승. 이게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보다 더 높아서 한국의 생산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는 생산함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가는 차이나인데, 차이나의 총 요소 생산성은 0.473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K의 3분의 1승. 차이나는 어떤 국가였냐면, 아까 이전 그림으로 돌아가서 19페이지에 차이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낮은 국가예요. 생산 모형에 따르면 여기에서 이제 두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이 같다고 했을 때 차이나도 총 요소 생산성이 1이고 한국도 총 요소 생산성이 1이라고 했을 때 차이나의 1인당 GDP는 이만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형의 예측이겠죠. 그런데 실제 차이나의 1인당 GDP는 모형의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차이나의 총 요소 생산성 TFP가 한국과 같지 않고 한국보다 더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함수의 형태 자체가 한국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총 요소 생산성 TFP를 계산했더니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고요. 0.473. 생산함수의 형태도 한국보다는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생산함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UK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한국과 매우 비슷한 TFP 값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UK도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 생산함수는 어떨까?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당연히 한국보다 TFP가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위스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스위스의 생산함수를 그려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TFP가 한국보다 낮겠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이런 생산함수를 가질 거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산함수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 건데 두 번째 엑서사이즈에서 확인한 건 뭐냐면 국가마다 TFP가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은 1인당 자본 스탁이에요. 재팬과 UK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팬과 UK를 생각해 보면 재팬과 UK 모두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아요. 보시죠. 재팬과 UK 모두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1.4배, 죄송합니다. 1.06배, 1.03배예요. 한국보다 1인당 GDP가 실제로 더 높아요. 그럼 왜 높은 것일까? 생산 모형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들 국가의 재팬, UK,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대체로 비슷해요.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높은 이유는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실제로 한국과 매우 비슷한 그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가 그런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US와 재팬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US와 재팬은 1인당 자본 스탁이 거의 비슷해요. 뭐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재팬이 사실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US와 재팬의 경우에는 1인당 자본 스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사이에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US의 1인당 소득 수준이 재팬의 1인당 소득 수준보다 더 높죠. 이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US와 재팬 두 국가 사이에 총 요소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TFP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한국과 차이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차이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 한국은 차이나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자본 스탁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로만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만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차이나와 코리아 사이의 1인당 GDP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차이나와 코리아의 생산성이 같았더라면 그러면 차이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요 정도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두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 TFP가 같았다면 그런데 실제로 두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수준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 그렇다면 이 상당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일부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오는 거고요. 일부는 바로 TFP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림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보면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죠. 만약에 차이나와 코리아 사이에 TFP 차이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이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소득 격차가 바로 TFP 차이에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함수의 형태 자체가 다르니까 TFP 차이고 나머지가 바로 이 차이만큼이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되겠죠. 뭐 대충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차이나가 1인당 자본 스탁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이 1에 도달했어요. 한국이 1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한다면 그렇다면 차이나는 얼마만큼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요만큼밖에 소득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TFP 변화가 없이 그냥 자본 스탁만 늘리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서 1인당 GDP의 증가는 상당히 미미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점에서 정반대로 1인당 자본 스탁은 늘리지 않고 총 요소 생산성만 높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TFP를 높인다면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지금 차이나의 TFP는 0.473인데 이제 이게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럼 차이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FP가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두 국가 사이의 소득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다는 걸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바로 첫 번째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와 TFP 차이 모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뭐와 뭐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이건 이제 한국과
재팬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순전히 물론 이제 그 조금 더 복잡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사실 조금 더 많죠. 네, 아주 간단하게 지금 우리는 거시경제학을 매우 간단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생산 모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상당 부분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와 뭘 비교했냐면 US와 재팬을 비교했죠.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죠.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TFP 차이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리아와 차이나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와 차이나의 차이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간단한 엑서사이즈 우리가 봤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첫째, 1인당 자본 스탁, 둘째, TFP, 세 번째, 이 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실제로 조금 뭐랄까요,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얼마만큼이 첫 번째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K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이 두 번째 TFP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분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체로 이 두 국가 사이의 소득 격차는 이 둘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테니까, 1번과 2번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테니까 얼마만큼이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얼마만큼이 TFP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전체가 10이라고 했을 때 뭐 3대 7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그러니까 두 국가의 소득 격차 가운데 30%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70%는 TFP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생산 모형을 이용할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출발해보죠. 먼저 두 국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 1, country 1과 country 2인데 두 국가의 생산함수의 형태는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생산함수를 갖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country 1과 country 2가 TFP도 다르고 1인당 자본 스탁도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country 1의 TFP는 A1, country 1의 1인당 자본 스탁은 K1, 그 다음에 country 2의 TFP는 A2,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은 K2. 이 둘의 값이 다를 수 있겠죠. A1과 A2가 다르고 K1과 K2가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뭐 not necessary긴 하지만 뭐 Y1과 Y2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country 1의 생산함수를 country 2의 생산함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판에 똑같이 한번 해보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country 1의 생산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country 2의 생산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ft hand side는 left hand side끼리 나누어 주고요. right hand side는 right hand side끼리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y1, y2는 a1, k1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a2, k2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쪼개보죠. 이렇게 하나 쪼개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쪼개면, 그러면 a1 나누기 a2 곱하기 그 다음에 K1 3분의 1승, K2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한번 했던 건데요. K1의 3분의 1승 나누기 K2의
3분의 1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K1 나누기 K2의 승수가 같으니까 전체의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국가의 소득의 비율. 그러니까 사실 Y1 나누기 Y2는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뭐 소득 격차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는 또 우리가 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곱하기 그 다음에 승수를 바깥쪽으로 빼면 3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생산함수를 나누어서 두 국가의 소득의 1인당 GDP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은 첫 번째 텀은 TFP의 비율이고요. 두 번째 텀은 바로 1인당 GDP인 죄송합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인 K의 비율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비율인데 이걸 격차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TFP의 차이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얼마만큼이 TFP의 차이고 얼마만큼이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자, 이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로 표현한 이 식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제 생각에는 4장을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